그래서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사실은 이 내용이 조금 안 와닿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제 집사람한테 조금 설명을 했는데 집사람도 아니나 다를까 조금 머리를 아파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영상이 그냥 재미로 보는 영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계획하시거나 지금 당장 지어야 되시는 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예산을 잡거나 계획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짓는 이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당 금액을 어디까지 믿고 신뢰하고 집을 계획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은 평당 500만원, 조립식으로 창고를 지으면 평당 200만원, 이게 뭐 기정사실처럼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잡고 움직이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로로 평당 금액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건물을 지을 때는 그 500이냐 600이냐 금액 차이는 상당히 큰데 그 내용도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견적을 하나 냈었는데, 그 견적을 내고 건축주와 토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을 조금 더 공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견적이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하고 뭐 엄청 자주 하니까 조금 이골이 났는데, 제가 어떤 내용을 들었냐 그러면, 자신은 그냥 평당 한 2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화를 내서 제가 조금 기분이 좀 울컥했는데, 제가 견적을 하게 되면 규모가 크든 작든 그냥 대략 뭐 평당 200만 원입니다, 평당 2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견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도면이 오면 그 도면을 가지고 제가 물량을 다 뽑습니다. 그냥 물량을 뽑는 게 가로 세로 대략 뽑는 게 아닙니다. 적산을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뽑습니다. 일반인들 분이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상세하게 뽑는데, 그렇게 물량을 상세하게 뽑아서 다 수식을 걸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한 번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가 검산을 해서 산식이 틀렸는지 몇 번을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단가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 단가야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계속 그대로 집어넣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집이 지어지는 지역이나 그리고 집이 위치하고 있는 현장 주변 여건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단가를 다 집어넣습니다. 시장조사도 다시 합니다. 철근이나 레미콘, 철근도 시세가 변하기 때문에 견적을 할 때마다 거래하는 업체의 철근의 단가를 조사를 하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단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여건이 안 좋다 그러면 큰 차로 갈 수 없으면 또 단가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또 레미콘 같은 경우도 현장은 부산인데 창원에서 레미콘이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현장 근처에서 레미콘을 수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 근처에 있는 레미콘 회사에 다 단가를 확인을 하고, 그 단가 중에 최저 단가, 현장 여건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넣습니다. 모든 재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장판을 깐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장판이니까 평당 얼마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50평을 까는 장판의 가격과 30평, 20평을 까는 장판의 가격은 다릅니다. 50평 깔 때 20만 원을 줬다 그래서 20평 깔 때 그러면 10만 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인건비를. 인건비는 다 책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 견적을 넣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며칠을 고민하고 견적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걸 받아보자마자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자기가 알아보니까 평당 220만 원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제가 그래가 울컥해가지고 제가, 아니 어디서 알아봤냐고, 혹시 다른 데서 견적을 받아봤냐고.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제일 처음 견적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220만 원은 무슨 근거로 자기가 책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립식이라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데, 자기가 설계를 했던 게 일반적인 조립식 형태의 철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외장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샌드위치 판넬이나 조금 더 고급으로 간다 그러면 징크 무늬가 있는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판넬을 사용하고, 또 이제 앞 뒷면에 여러 가지 장식을 치장을 많이 했습니다. 철골로 해서 장식도 많이 두고,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도 장판으로 안 하고 전부 다 폴리시 타일로 다 깔고, 창문도 용도가 달라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옵션처럼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도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일단 무시를 하고 무조건 그냥 자기가 들은 평당 220만 원에 꼽혀가지고 계획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사실은 이 내용이 조금 안 와닿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제 집사람한테 조금 설명을 했는데 집사람도 아니나 다를까 조금 머리를 아파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영상이 그냥 재미로 보는 영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계획하시거나 지금 당장 지어야 되시는 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예산을 잡거나 계획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이 뭐냐 그러면 이 똑같은 120평 땅을 가지고 한 집은 80평을 짓고 한 집은 50평을 짓고 한 집은 30평을 집을 짓는 겁니다. 다 똑같은 조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도 똑같은 땅이고 건물도 똑같은 형태의 모든 재료를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대신 규모만 작을 뿐입니다. 80평이고 50평이고 30평이고 안에 구조도 똑같고 마감 재료 모든 걸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주택이니까 평당 500만 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일반 분들이 그냥 500만 원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1번 집 같은 경우는 80평을 짓는다. 그러면 평당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4억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집은 50평을 지으니까 똑같이 500만 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2억 5천이면 집을 짓는 겁니다. 세 번째는 500만 원을 집어넣겠습니다. 1억 5천으로 30평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다 똑같이 평당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지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집만 짓는 게 아니다. 집을 짓기 전에도 돈이 들어가고 집을 짓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집을 짓고 난 이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내용을 보면 집을 짓기 전에는 뭐 설계비, 감리비, 뭐 수도 인입비 여러 가지 전 공사 비용이 있고 집을 짓고 난 이후에도 우수 배관이나 마당 공사, 담장 공사 이런 공사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로 제가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면 집을 짓기 전하고 집을 짓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얼마로 한번 계산해 보냐 그러면 한 4천만 원이 든다고 제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실제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3억 6천만 원이 순수하게 집을 짓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나누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3억 6천을 80평으로 나누면 집을 짓기 위해 들어간 평당 비용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평당 4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집을 짓는데 450만 원이 들어가고 집을 짓기 전후 비용이 평당 5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를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집도 똑같이 집을 짓기 전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후 공사가 있을 겁니다. 집을 짓기 전하고 후 공사 비용은 위에 있는 집과 비용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집은 120평에서 80평을 지었으니까 이 마당이 40평입니다. 그러면 이 집은 똑같이 120평에 50평을 지었으면 이 집은 지금 마당이 70평입니다. 40평에 정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이 70평을 정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70평을 정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똑같은 비용으로 적겠습니다. 4천만 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 윗집의 상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80평을 이 집만 짓을 때 평당 4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45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이 집도 똑같이 450만 원이 평당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평당 450만 원 책정을 하고 곱하기 50평을 하겠습니다. 50평을 하면 여기서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2억 2,500만 원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후 공사가 4천만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집도 전후 공사가 4천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4천만 원을 더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집에는 총 2억 6,500만 원이 됩니다. 이 30평을 계산을 하면 똑같이 전이 있고 집이 있고 후공사가 있을 겁니다. 전후 공사 비용을
제가 4천만 원을 잡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120평이니까 120평에 지금 30평만 집을 지으니까 이 마당이 90평입니다. 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40평을 마당을 정리하는 거 여러 가지 배관 공사하는데 제가 4천만 원을 책정했는데 여기서 90평이면 저 위에 집에 마당이 2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비용이 2배가 돼가지고 8천만 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마당을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40평을 콘크리트 포장할 때보다 뭐 한 50평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거지 뭐 장비나 이런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2배로. 그렇지만 40평을 정리하는 것보다 90평이 정리하는 게 훨씬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똑같이 가겠습니다. 똑같이 4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30평도 450만 원을 넣겠습니다. 곱하기 30평 하면 1억 3,500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후 공사 비용 4천만 원을 넣어야 됩니다. 총 공사 비용이 1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좀 역으로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집은 총 4억이 들어간 게 맞지 않습니까? 4억에서 80평을 나누면 평당 500만 원짜리 집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토탈 2억 6,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나누기 50평을 하면 실제로는 이 집은 530만 원짜리 집이 되어야 됩니다. 30평 같은 경우는 1억 7,500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이 30평을 나누면 583만 원이 됩니다. 평당.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500만 원 곱하면 이 집은 4억으로 금액이 되는 거지만 이 밑에 집으로 오면 평당 5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 2억 5천 예산을 잡으면 얼마가 더 추가가 돼야 되겠습니까? 계산하면 여기서는 1,500만 원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평당 30만 원이 증이 거고 이 규모가 작은 30평짜리 집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을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 위에 있는 집하고 조건을 동일하게 똑같이 한다 해도 이 집은 평당으로 따지면 580만 원이 넘는 평당 금액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비교가 대상이 되냐, 뭐 비교가 잘 안 된다, 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당연히 면적이 줄어들수록 그 평당 비용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80평에 수도를 인입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한 200만 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율로 따지면 50평짜리 집을 지을 때는 수도 인입 비용이 한 120만 원 돼야 되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30평이다 하면 수도 인입 비용이 한 70만 원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80평을 지으나 50평을 지으나 30평을 지으나 똑같이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똑같이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80평을 짓는데 설계비가 5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평당으로 계산하면 대략 한 6만 원 조금 넘는 62,500원 정도가 설계비입니다. 평당으로. 역으로 계산하면 50평짜리 집을 지을 때는 50 곱하기 62,500원이 돼야 되고 30평을 지을 때면 30 곱하기 62,500원이 돼야 산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설계비는 80평을 지어도 한 500만 원이 들어가면 50평을 지어도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30평을 지어도 한 500만 원 정도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일정 규모 이하가 되면 설계사무실에서 평당 얼마로 받지 않습니다. 한 이 정도 한 50평 이하 정도 되면 그냥 건당 얼마 이렇게 설계 비용을 받습니다.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30평은 설계비가 한 200만 원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200만 원짜리 설계비는 없습니다. 규모가 작아진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비율적으로 줄어드는 품목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는 이렇게 비율적으로 줄어드는 것보다 그냥 건이나 비율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더 있는데
80평 규모의 설비 공사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30평 정도의 설비 공사 비용은 거의 한 3분의 1로 줄여야 되니까 한 400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 게 산술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설비 비용이 30평이라 그래서 400만 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어떤 식으로 받냐 그러면 거의 건으로 받습니다. 건으로 받기 때문에 80평 집을 짓나 30평 집을 짓나 큰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비율적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0평으로 기준해서 500만 원으로 해서 이 금액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절대적으로 이 30평에도 해당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규모가 커지면 이 500만 원에서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400만 원, 뭐 400 후반대나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저평수가 100평이 넘어가고 200평이 넘어갔는데도 계속 500만 원. 그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 주택에서 100평 정도가 넘어가면 500만 원 안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것도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이런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20평짜리 집을 짓겠다. 그러면 1억이면 충분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평이 되는 마당하고 기본적으로 이 공사를 하는 비용이 3, 4천 원 들어가는데 나머지 7천에서 6천만 원 가지고 20평을 다 지을 수 있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뭘로 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은 이런 주택을 철근 콘크리트 집에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짓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 없이 주택은 뭐 500만 원이니까 30평도 지을 수 있고 50평도 지을 수 있고 80평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계획을 잡으실 때 그냥 평당 500만 원, 평당 400만 원 이 기준을 너무 절대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건물의 규모가 작다 그러면 당연히 평당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평당 규모가 100평 넘어가고 200평이 되고 이렇게 하면 평당 500만 원 적용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더 줄여셔도 되는 겁니다. 평당 500만 원, 철골 건물은 평당 200만 원 이걸 너무 믿지 마시고 자기 땅이 몇 평이고 자기 땅 주변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건물에 쓰고 싶은 재료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공사 금액이 나오는 것이 너무 그 금액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